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일본의 지진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발생 형태도 위험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메가 지진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밤 미야기현에서 6.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일본의 지진 위험은 한 단계 더 위험한 상황 속에 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진의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에서도 일본은 여전히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고 꼼꼼한 일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일 오후 6시 9분 미야기현 센다이 동쪽 74km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연이어 강진이 발생한 것에 일본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강도가 컸던 만큼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줬습니다. 미야기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진도 5강은 대부분의 사람이 뭔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정도의 강도입니다. 심지어는 도쿄 도심부에서는 진도 3의 흔들림이 관측됐을 정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진 해일주의보를 발령했지만 바로 해제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2월 지진이 지진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인해 이번 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 지진으로 지진대가 크게 어긋나 움직였다. 주변에서 활발한 지진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이번 지진 보도에 달린 댓글들은 일본인들의 깨달음이 담겨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성화봉송을 정말로 시작하면 그 무신경함이 기가 막힌다. 올림픽보다 국내 일에 전념하길 바란다. 2월 13일 후쿠시마현 앞바다 진도 6강 지진, 3월 5일 뉴질랜드 앞바다 규모 8.0 지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10년, 그리고 오늘 3월 20일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진도 5강의 지진. 동일본 대지진 이후 10년이라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아직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 기상청은 여전히 이번 지진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본의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여진이 아니라 전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지진 횟수 진도 4 이상 3일 연속 관측 기사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는 심상치 않은 일본의 지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관측된 지진 중 진도 1 이상의 지진은 40회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지진을 표시한 것입니다. 도쿄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다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지진 발생 이후로 크고 작은 지진이 전국적으로 다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여진이 10년 후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일본에서는 이상한 자연현상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대 지진의 징조, 동물의 이상행동, 두통, 이명은 전조라고 말할 수 있나? 기사에서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상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사시노 학원대학 시마무라 히데키 특임 교수는 최근 일본에서 벚꽃새우가 잡히지 않는 것이 대지진의 전조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현 스루가만에서 잡히는 벚꽃새우는 약한 전류를 감지해서 먹이를 잡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해저 안반의 움직임이 활발하면 전류와 지자기가 발생해서 이것이 벚꽃새우의 생태에 영향을 미쳐 잡히지 않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7일 전에는 이바라키현 해안에 50여 마리의 돌고래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돌고래를 비롯해 메기와 심해어도 벚꽃새우와 같은 민감한 센서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생물의 이상 행동이 지진 발생 이전에 확인된 예는 수없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해안에서 수많은 정어리떼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시마무라 교수는 미야기켄 지하 해저에서도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남해 트로프 지진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작년 초 발생하기 시작해 200건 이상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상한 가스 냄새에 대해서는 미우라 반도에는 활당층이 많다. 냄새의 원인은 활성 단층이 움직인 것으로 깊은 지하에 가스가 새어나오거나 과거 유전지대였을 것을 감안할 때 석유 냄새가 올라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는 두통이나 이명 등의 신체적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지인 프랑스인 물리학자는 커튼 뒤에 숨겨진 자석의 위치를 맞출 수 있다. 따라서 보통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증상은 지각의 변화로 인한 약한 전류와 자기장의 움직임을 느끼고 그것이 두통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은 수도 직하 지진의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본의 경제와 문화는 몇 세대는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메가 지진 예측, 도쿄대학 명예교수가 경종, 수도권, 킨키 지역 등 필요 경계 지역, 기사에서는 수도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메가 지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쿄대학의 무라슌지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수평운동에서도 후쿠시마현 앞바다 지진 이후 이와테현의 기준점으로부터 미야기현의 기준점까지 해역이 1점으로 향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동일본 대지진 며칠 전에도 흡사한 움직임이 보였다. 그 해역을 진원으로 하기 때문에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 용기, 침강에서도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의 경계에 고저차가 퍼지고 있어 왜곡이 커지고 있을 수 있다. 최신 예측에서 이상 변동이 확인된 것은 동북 홋카이도의 태평양 연안만이 아니다. 이어서 무라슌지 교수는 수도권 지역 지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변동이 도쿄의 이즈 제도와 시즈오카의 이즈 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관동 대지진 등의 예에서 보더라도 만약 지진이 발생하면 집안이 느슨한 도심에서도 피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무라슌지 교수는 일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메가 지진 예측 지도를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지의 주요 도시에서 메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슈퍼 남해 지진 발생하면 사망자 50만 명, 해일은 신주쿠와 시부야에도 도달. 이와 같은 메가 지진의 피해에 대한 보도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일본 국민들의 공포를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일본 열도 부근의 유라시아판과 필리핀의 플레이트의 경계선인 남해트로프를 진원으로 매그니튜드 8에서 9급 남해트로프 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은 70에서 80%라며 정부의 예상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사망자 32만여 명, 경제 피해는 220조 원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진의 위험이 일본을 덮쳐오는 가운데 일본은 정말 꼼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할 때 봤던 일본 기상청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계가 그어져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독도 옆으로 경계가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동도, 서도까지 자세히 독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게 독도 옆으로 경계를 그어서 일본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대마도 위쪽에도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긴박한 상황에도 독도는 자신들의 중요한 땅이라고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게 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에서 메가 지진이 일어나도 일본인들은 여전히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메가 지진은 정말 올까요? 그리고 메가 지진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